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4.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일단 대우건설이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살짝 보여줬어요. 자, 오늘 고가가 14%까지 올라가다가 잘 올라가다가 좀 밀렸었던 상황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프로그램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을 과연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우건설 어떤 것을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우건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무서운 상승세,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끼가 다분한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처럼 시원한 폭등으로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 영상을 개인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방해하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발생시키긴 했었지만은 지금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은 라운드 피겨 자리인 2만원대의 가격대를 지켜봐 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간에 우리가 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라운드 피겨 자리 2만원대를 잘 지켜내봐 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봐 줬었던 오후장의 흐름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봤을까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급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장 초반부터 주가가 상승하자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초반에는 질러봐주나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투매 물량을 쏟아내놓고 오후장까지 요 박스권의 구간에서 매집의 과정을 거쳐갔었구나 라는 부분을 분명히도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싹 다 매도하고 팔고 도망가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줬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대우건설이 원전 건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전주 입장에서 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나왔었던 재료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지금 가장 핫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의 이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부 한전, 미국 원전 건설 돕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검토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역대급 내용의 이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이 웨스팅하우스 과거에는 원전주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알턴리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검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랑 같이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 미국 기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캐나다 사모펀드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손을 잡고 웨스팅하우스에 만약에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웨스팅하우스 과거에 우리가 차트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우건설은 그때 당시 아무래도 원전주로 부각이 받지 못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기점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이 국민 주식 소리를 들을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거의 단독으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잘 보여주다가 갑자기 급락이 발생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것이 전 정부가 한수원이 굉장히 불공정 계약을 했다, 그것도 노예 계약을 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이 나오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인데, 그 노예 계약을 했다라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열티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퍼주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 양분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마시는 쪽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싹 다 가져가면서 한수원은 재미없는 쪽에서만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논리로 인해서, 자, 이 구간에서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만 빠진 게 아니라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졌었던 상황이 분명히도 연출이 되는데, 아무튼 이간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시장 양분의 논리에 있어서 이번에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만약에 인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말로 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의 이슈가 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다
보시다시피 네덜란드 신규 원전 2기 본격화라고 하면서 EDF와 웨스팅하우스 2파전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 그러니까 한국은 쏙 빼놓고 한국 빠진 이 네덜란드 원전이라고 얘기하면서 EDF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랑스 엄청난 원전 강국입니다. 자국의 전력을 70% 가까이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지간에 이 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가 2파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 웨스팅하우스 인수권이 일어난다고 했을 땐 웨스팅하우스가 영업할 수 있는 쪽, 한수원이 영업할 수 있는 쪽, 이렇게 우리가 양분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에서 가져오는 수주권으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EPC 역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EPC 역량이 있는 팀코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기사에 뭐라고 나오고 있는 중이냐면은 원전업계 개연성 충분이라고 하면서 산업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 지금 산업부가 공식 부인했는데 이거 진짜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인수전 뭔가 M&A 관련해서 적대적 M&A든 뭔가 인수가 됐든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부인을 합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에 이거 M&A 인수합병 있어요? 라고 딱 이야기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아직 이 오프 더 레코드 그냥 비공개 상태인데 여기다 대고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오가는 와중에서 계속적으로 그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겠고,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 재료 소멸 우리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쭉 이슈가 이어지면서 미친 듯이 폭등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시점, 바로 이런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꺾여주면서 여기서도 꺾여주면서 무섭게 좀 떨어졌었던 적이 분명하게도 있었던 이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개입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도세를 분명하게도 이틀 연속으로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떠나가니까 팔아야 되나요?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수급 상황에 대해서까지 같이 좀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기간값은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의 바로 이 대우건설의 수급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야금야금 매입을 시작해 줬었던 그 구간 6월 19일 날의 데이터를 기점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박스권 내에서의 데이터, 과연 외국인들은 싹 다 팔고 도망갔을까요? 보시다시피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8월 27일까지 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모건 서울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름이 상단에서 4개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명히도 매도한 흔적은 좀 발견이 됐었지만 이렇게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었던 흔적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을 싹 다 팔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물량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골드만삭스는 특히 440만 주 가까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물량을 이렇게 거래량에 숨겨서 팔기 위해서라도 거래대금을 더 터뜨려주면서 앞전에 터졌었던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었던 거래대금은 충분히 도달하면서 미친듯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전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아무래도 급하게 갈 줄 알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렸었지만은 며칠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이번에 주가의 상승으로 연출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진행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희망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구간은 피해 가셔야 되는 대우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져주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발생을 해줬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구간에서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무엇에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페이스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가의 급락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봐 드리면서 이 대우건설을 4월 28일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었던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우건설을 4월 28일 날에 37,0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린 이후로 대우건설이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갔었는데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갔었던 만큼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도 급하게 대응해야 될 상황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잡아주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터트려주면서 이렇게 갑자기 거래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그 거래대금에 숨겨서 본인들의 물량을 분명하게도 매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구간에서 앞전처럼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번에도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중인 이벤트이다 보니까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이 대우건설 좀 올라오면은 그때 보내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타점 놓치고 나서 다 떨어진 자리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표 쏘고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재료가 소멸되는 관점에서 거기서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떠나가야지만이 앞전처럼 물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지금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타점이 왔을 때 문자로 타점 안내 대응을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대우건설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 건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 말고도 이 미국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게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압박이 2천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에너지 vs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면서 1호 사업 방향 놓고 한미 시각차 가능성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9월 달로 지금 다가온 대미 투자 1호 공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 차세대 SMR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의 연계 수주 기대감이 확산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제12차 전기본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12차 전기본 연말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무슨 내용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이거 하려면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자, 이것을 급하게 충당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당연하게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자, 여기다 더해서 SMR까지도 같이 섞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규 SMR이라든지 원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바로 이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국내 원전에 대한 내용의 이슈, 제12차 전기본 관련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차 그럼 연말이니까 연말에 올라간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선반영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이란의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굉장히 시들시들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핫한 것은 미국 쪽에서 대미 투자 압박을 받으면서 어떤 것을 웨스팅하우스를 공동인수를 제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왕설래하는 와중에도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오늘 상승에서 거래 대금이 꽤나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이고, 일단
그랬었던 이유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 쉬워졌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앞전에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틀 동안의 상승세를 잘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갔었던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올라가다가 수급을 더 빡 받아주지 못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이번에 어쨌든지 간에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0.23%대의 상승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조정다운 조정 보여주지 않고 다시 한번 말아 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관점에서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오늘 0.81% 하락으로 정말 극한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게 하락인데도 극한의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프로그램이 지금 미친 듯이 매도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우리기술을 운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입장에서는 오늘 음봉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해야지만이 투자 경고를 지정 해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제까지 해서도 계속 수준이 됐었기 때문에 투자 경고 해제시키기 위해서 주가 억눌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매도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뭐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낸 건 아니지만은 원웨이로 그냥 팔아 제꼈었던, 절대로 올리면 안 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년시키다가 바로 내일부터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술도 우리의 주요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태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끼가 다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켜내봐줄 자리에서 잘 지켜내봐주면서 상승 N자 형파형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5일선 위를 잘 지켜내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몰캡 종목이고, 앞전에도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내봐줬었던 만큼 끼가 다분한 종목으로 해서 우리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G2 파워, 태움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우건설 일단 윗꼬리가 오늘 좀 발생을 했었지만은 윗꼬리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자, 앞전에도 대우건설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 윗꼬리 발생시켜 주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도 연속적인 상승 보여줄 때도 윗꼬리 분명히도 달아줬었던 대우건설인 만큼 이번에 이 윗꼬리가 나와서 과연 세력들이 다 엑시트를 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끝까지 장 막판까지 도달함에 있어서 더 매수를 들어와 줬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외국인들 수급까지도 우리가 다 뜯어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 구간에서 꽤나 많이 매수를 진행했었고 아직까지 다 팔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쏟아낼 확률이 높은데, 일단 주요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3만원 조금 못 미치는 이 가격대가 우리가 주요 저항선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저항선을 딱 정해서 예를 들면 뭐 28,000원이다 3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여기 닿으면 그러면 매도를 진행하실 건가요? 자,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로 전환하는 구간이 25,000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 35,000원이 될지 4만원이 될지, 아니면 진짜 신고가를 가서 갑작스러운 투매 물량을 쏟아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수급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면서 실시간 이 수급 창고 가집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외국인들은 골드만삭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골드만삭스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계속 앉아서 체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딱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실하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